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만만치 않은 악재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는데 나빴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는 게 안 좋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뉴욕에 있는 200개 정도 되는 제조업체들 대상으로 사업 현황 그리고 이제 기대치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0 이상이면 확장, 마이너스면 수축 이렇게 보는 건데 8월에 마이너스 31.3이 나왔어요. 예상이 5.5였거든요. 이게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제조업 지수하고 우리나라 수출하고 되게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진하게 나오면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이 있을 텐데,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시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건설협회에서, 미국 건설협회에서 회원들 대상으로 신규 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비중을 한 60% 정도 두고 6개월 동안 앞으로 어떻게 판매될 것 같냐, 이거 한 15% 정도. 그다음에 예상되는 집 짓고 하면 그 부지 와가지고 구경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이거 한 25% 정도 이제 비중을 둬가지고 각각 설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 넘어가면 확장, 50 이하면은 이제 안 좋은 거 이렇게 보는 건데 8개월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8개월 연속 하락은 금융위기 처음이고 숫자 자체도 49보다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건 이건 대출도 걸려있고 사람들이 소득이 좋을 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집을 구매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조업 지표하고 이거하고 합쳐놓고 보면 사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200일선 다우지수가 지금 올해 들어서 2월 이후에 200일선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200일선을 회복했다. 저렇게 지표가 나쁜데 왜? 이게 오히려 국제유가를 잡아주면서 모든 근원은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인플레이션 요인이 진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서 투자자들은 나빴던 지표보다 좋은 흔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가면서 지수 멱살 잡고 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있죠.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1선, 근데 이 61선을 갖다가 돌파를 못했어요. 근처 가서 이제 막히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5월에 상승했을 때 61선 저항 맞고 빠졌었는데 이번에도 7월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61선 돌파하려다가 돌파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종목이 올라갔잖아요. 오늘 올라간 거 제가 지난 주말에 유튜브 방송에서 정리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 판매량이 예상보다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개를 보도가 됐고, 전기차가 확대되면서 반도체가 각각 뭐 레벨 2, 레벨 4 이렇게 단계로 자율주행이 넘어갈 때마다 반도체 수요가 3배, 6배 각각 늘어난다. 공급이 된다. 차량용 반도체 필요가 이거 하나 재료 있고, 그다음에 경기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반도체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인식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에서는 좀 주춤거리긴 했지만 이제 수목금 3일 동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뒤늦게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오늘 지수 올리는 거 전부죠. 뭐 지표, 국제유가 이런 거보다는 오늘 결과적으로 반응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만기가 껴서 반영되지 못했던 반도체주 상승이 오늘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된 동력이었다. 이것 빼면 사실상 약보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 기관 엇갈리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양시장 다 매수를 했고요. 동시호가에 점프돼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근데 매수가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가 2천억 원 넘는 날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특히, 그리고 코스닥을 되게 많이 샀어요. 매매한 종목을 보니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400억 원 순매수. 두 종목 빼면 사실상 매수가 아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외국인들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를 매수를 꾸준하게 했다. 기본 3개를 달고 그 외에 이제 골라서 담는 형태인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도였는데 매수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만기 때문에 판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살짝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죠. 물론 이제 뭐 내일 이후에 또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두 종목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시세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 오늘 모비스 그렇게 빠졌는데 모비스 안 팔았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쪽 대량 매수했잖아요. LNF 예상보다 실적 부진하게 나오긴 했지만 2차전지 이제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게임주 일부 들어가 있고 독특한 건 이제 IT 관련된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됐다. 심텍도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뭐 LNF 매수 같이 했는데 이제 반도체 쪽 종목이 조금 눈에 띕니다. LX 세미콘이라든가 원익 QNC라든가 PSK라든가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가서 기존의 종목 이외에 이제 IT 계열의 종목들이 좀 포함되기 시작한 게 지난주 후반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종목 수급의 특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비관론이 되게 많아요. 사실 미국 기사 보면 시장 걱정하는 분석가들 기사가 한 3대1 비율로 더 많거든요. 좋다는 사람 1비율에 부정적으로 보는 게 3인데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관론의 대부분은 다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건데 유가가 안 올라가면 이제 이거를 좀 이겨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를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근데 이제 조금 골칫거리는 이제 중국이 금리를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간밤에 달러가 되게 세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수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은 또 올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 버리면 시장의 상승 탄력이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화가 밀리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IT 대형주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1선에서 막혀 있는데 이거를 돌파해주면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든 뭐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이든 뭐든 여기서 조금 버거워하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더 밀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전체 군단에서 좀 해결해 주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되느냐, 여기서 막히느냐, 시장이 박스권으로 내려앉느냐, 여기서 밀고 올라가느냐 이게 가늠이 되니까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징적으로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일부, 게임 일부 이 정도 올라간 건데 뭐 이거 다행이죠. 뭐 여기서 이제 전차 군단이 하나 정도는 포진에 들어가야 시장이 더 올라갈 동력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하나 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뭐 이틀에 한 번 꼴이라도 이런 종목들이 좀 등장해 주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이슈를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일단 61선이 돌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파란색 선이 남아 있잖아요. 121선인데 121선은 6개월이에요. 그래서 121선 보통 경기 관련돼서 선행적으로 반영을 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조금 두 개만 이평선을 놓고 보면 61선은 어떻게든 돌파가 되긴 했지만 121선은 이제 돌파하려면 이게 한 257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기서 아슬아슬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탈해서 내려온 게 작년도예요. 1년 됐어요, 1년. 1년 전에 여기서 깨지고 내려오고 나서 121선 돌파를 못 했거든요. 이게 돌파가 되고 나아가서 61선이 121선 넘어가면 대세 추세가 바뀌었다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임박한 상태라서 저 저항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600 전에 당장 121선 저항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에너지, 재료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차와 외국인들 매수 강세, 2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고비점에 가고 있고 이 고비 넘기기 위한 거래 증가와 주도주의 어떤 흐름,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하다.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이버의 카페 지난주 월요일부터 개설해서 열심히 이제 이 기업은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드리는 거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종목 리포트 오시면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는 게 있으니까 이건 뭐 추천 개념이 아니라 종목 공부하려고 올리는 거니까 뭐 그런 개념, 뭐 추천 이렇게 알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종목 공부하러 좀 오셔가지고 아, 이 회사가 이거 하는 회사구나. 그러면 이런 거 좋아질 때가 좋구나. 이런 거 나빠질 때가 나빠지는구나. 이런 개념 많이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